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더 늦기 전에 변화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경시대 사회를 거쳐 산업부흥 사회를 거쳐 현재 선진화 사회를 경험한 베이비붐으로서 모든 세대를 경험한 유일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6.25 사변 이후 종전되고 나서 1953년도죠. 그때 우리 기간산업이 80%가 폐허가 된 황폐한 땅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자라나고 2자녀 이상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후 대책이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문제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망측해라.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생각하셨습니까?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스가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문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이 그림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주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네가 한 젊은 여인의 젖을 물고 있습니다. 좀 망측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창문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리고 이 노인네 뒤에 보면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 뒤로 체인으로 인해서 벽에 이렇게 구속이 돼 있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에 독립운동가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죽을 때까지 물 한 방울도 먹이지 말라는 형을 내렸습니다. 이제 죽음이 다다르게 되자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면회를 오라고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딸이 면회를 와서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내가 현재로 가장 해드려야 될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서슴없이 아이에게 물리던 젖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목을 축여주고 있는 이 내용의 그림입니다. 어떤가요? 과연 명화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에 이 명화를 보는 어떤 차이가 있죠. 자,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뉴욕 지하철 어느 날 오후 정말 정막이 흐르고 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어느 외곽역에서 한 남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탔습니다. 그때 지하철 안에서는 독서를 하며 또 나름대로 신문을 보면서 정말 오후의 여가를 즐기고 있는 조용한 지하철이 갑자기 그 두 아이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뛰어놀고 또 시트 위에 신발 신은 채로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승객들은 자기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데 저 부모는 어떻게 저걸 그냥 두고만 보는지 참다 못해서 한 중년 부인이 이 남성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들의 공중도덕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막 제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 저렇게 뛰어노는 것을 놓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지하철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뛰어놀기를 그냥 허용을 하고 버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패러다임의 뜻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사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기원전 사회, 고대 로마 시대 때 사회,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영국 산업부흥 시대 때, 이데올로기 시대 때, 현재 시장 경제 시대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각 민족들의 문화적인 사고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죠. 1990년도 대만에 처음 갔을 때 너무나도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차이를 발견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유교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유교의 문화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죠. 이런 차이를 느끼게 됐고, 그 다음 1994년도에 이탈리아를 가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얻고 한쪽에는 작은 아이를 손에 잡고 또 한쪽에는 고모 같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가지고 제 가슴에 대면서 신문지를 사세요 하면서 그 사이에 양쪽의 아이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탈리아라 하면은 몬테소리의 아동교육에 대한 학자를 배출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소매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매우 충격스럽습니다. 이 문화적인 충격에.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내내 어떻게 이 엄마의 생각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한날 저녁에 집시촌을 찾아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거의 집시 문화가 같습니다. 그 깊숙한 집시촌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이 내용. 당신네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손에 잡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소매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어떻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작은 돈마저 뺏어가느냐. 우리는 그러한 너희들의 돈을 뺏어와서 동네에서 나누어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정부에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를 하고 데모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먼 데를 복잡하게 가고 거기서 일을 하고는 밤에 다시 또 그 길을 돌아와서 자고 또 가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사느냐. 일 있다면 그곳에서 자고 일을 보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집시의 문화를 저는 비로소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한 부분만 알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이 패러다임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의 어떠한 일들을 대할 때마다 폭넓은 가치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영에서 관리 개선이라든가 동기부여할 때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바꾸는 데 대해서 좋은 교훈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잭 윌치의 31가지 리더십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싶어서 사실상은 앞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잭 윌치는 제너럴 일렉트릭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장에 이르러서 20년 동안에 성장시킨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회장으로 취임 당시 $120였던 시가총액을 이 잭 윌치가 4,100억 달러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번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으로서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31가지 명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5060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늦기 전에 변화하라. 이것은 우리 5060 세대는 70세 오기 전에 무엇을 도전해야 하나,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1~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 후회되지 아니할 경제적이라든가 우리 삶의 가치를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말라. 나이가 드는 것을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가오는 나이를 피하지 말고 즐겨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결정하라라는 이 명언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이 있죠.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5060 세대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